걷기 전엔 괜찮은데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 무릉이 욱 하고 당기는 그 느낌, 사실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먼저 뻐근해지나요? 걷기 시작하면 잠깐 괜찮다가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 다시 욱신거리나요? 밤에 누웠다가 돌아눕는 순간 고관절이나 허리가 툭 하고 아파오진 않나요? 많은 분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조금 다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통증은 몸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이 바로 관절의 미세염증 속도라는 점.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데이터를 알려드릴까요? 65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이 관절 내부에서 미세염증을 가지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통증이 심해져서야 병원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관절 안에서는 조용히 염증이 쌓이고 연골은 서서히 닳고 통증 회로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염증은 이미 커진 후에는 고치기 어렵지만 작게 피어오를 때는 단 하루의 습관만으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강황과 생강은 당신의 관절 속 미세염증과 피로, 묵직함을 가라앉히는 가장 검증된 노년 관절 회복 콤비입니다. 제가 한 분의 환자를 떠올려 볼게요. 72세 여성분이셨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아 계단 내려가기조차 힘들다고 했습니다. 진통제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통증은 날로 심해지고 그런데도 엑스레이상 심한 관절염이 아니라는 말만 들으니 더 답답하셨죠. 그분에게 제가 처음 권한 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진통제도 무릎 보호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은 노란 가루와 약간의 머은 뿌리, 즉 강황과 생강을 하루 한 번 섞어 드시는 것. 이걸로 뭐가 달라질까요? 하고 웃으시던 그분은 2주 뒤 내원하셨을 때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첫 걸음이 훨씬 덜 아프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크게 줄었다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관절 통증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가 아닙니다. 연골이 닳기 전에 이미 염증이 먼저 관절을 공격합니다. 불을 오래 쬐 플라스틱이 서서히 녹듯 염증은 관절 표면을 조금씩 거칠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관절은 마치 자동차 엔진 사이의 윤활유 쿠션 같은 곳입니다. 윤활유 연골액과 탁해지면 금속바 뼈와 연골이 서로 마찰하고 그 마찰이 열을 대고 결국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문제의 시작은 마찰이 아니라 염증입니다. 여기서 강황젠 생강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죠. 강황의 커큐민, 생강의 진저롤 서브아시네쇼가올은 염증 엔진을 꺼주는 가장 자연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약처럼 빠르게 통증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염증의 뿌리를 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누그러지고 부기와 뻣뻣함이 사라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강황생강의 정확한 비율, 노년층에게 가장 좋은 섭취 타이밍,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는 복용 실수 3가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이 실제로 어떻게 관절을 공격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관절 통증의 핵심에는 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염증을 빨갛게 붓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실제로 60세 이후 관절을 망가뜨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즉 미세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조용합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붓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놓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관절액을 탁하게 만들고 연골을 마모시키고 인대와 힘줄까지 약하게 만들며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 미세염증을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염증이 먼저 생기고 그 염증이 연골을 닳게 만든다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관절염을 가진 60세 이상 성인 중 절반 이상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염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관절 내부의 염증은 혈액 검사로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집안의 작은 누수는 수도새로 티가 안 나는 것처럼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관절의 미세염증은 생활 방식과 음식에 따라 변화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과도한 당류, 깊이 튀긴 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염증의 불씨를 키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그럼 염증을 꺼주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강황과 생강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염증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식품군으로 WHO에서도 꾸준히 언급되죠. 중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실까요? 당신이 느끼는 무릎, 허리 통증은 혹시 염증이 아니라 연골 탓이라고 단정 지어 왔나요? 그렇다면 관절 속에서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잠시 뒤 그 답을 한 환자의 이야기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잊지 못하는 70대 남성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건강하게 살았던 분이었는데 1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 걷는 게 버거워졌습니다. 살짝만 구부려도 찌릿하고 오래 서 있으면 열이 나요. 그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의외로 심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심했죠. 이런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연골이 아니라 관절 내부의 미세염증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2가지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강황 생강, 조합 1컵 저녁에는 9분간 무릎 주변 온찜질,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약도 아닌 걸로 좋아질까요? 그 심정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2주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아침에 덜 쑤셔요. 계단 내려갈 때도 그 감기던 느낌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강황과 생강은 단순히 통증을 가라앉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관절 내부의 염증 신호인 COX2와 TNFR을 안정시키고 연골 손상을 일으키는 자유라디칼을 줄여줍니다. 약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약으로는 할 수 없는 회복을 대신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통증 지점이 아니라 통증을 만들어내는 곳은 대부분 뼈 사이의 염증막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이 날씨만 흐려도 아파요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염증막이 기압 변화에 특히 민감하거든요.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비 오는 날, 온도 떨어지는 날, 유난히 더 아픈 느낌. 그게 바로 염증막의 신호입니다. 그럼 강황과 생강이 왜 이 염증막에 특별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강황의 진짜 역할을 본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강황은 오랫동안 향신료라고만 생각해왔지만 의학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강황 속의 주황빛 성분 라커큐민, 텀 출추민, 전배는 관절, 염증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천연 환경 성분입니다. 커큐민은 염증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물질 NF-키비의 활성을 직접 억제해줍니다. NF-키비를 쉽게 설명하면 관절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보 시스템 같은 존재입니다. 이 경보가 울리면 면역세포들이 몰려와 관절을 붓게 하고 통증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강황을 꾸준히 먹으면 이 경보가 과하게 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고 관절이 덜 뻣뻣해지는 겁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강황은 약처럼 즉각적으로 통증을 뚝 끊지는 못하지만 대신 약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고 작게 쌓인 염증을 안쪽부터 천천히 말려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진통제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해야죠. 그럼 강황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할 생강이 함께해야 진짜 효과가 완성됩니다. 왜일까요? 커큐민은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이 커큐민의 흡수를 우지심배 높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둘은 단짝 콤비입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다음 섹션으로 가보시죠.
생강을 생각하면 대부분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정도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생강의 핵심 역할은 온열보다 한겸 항산화입니다. 특히 생강 속 포이엄, 진저롤, 시타이긴제롤, 설은 강황에 커큐민과 함께 섭취했을 때 관절 통증을 개선하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진저롤은 염증을 일으키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막습니다. COX2 억제, 염증성 통증 감소, PGE2 감소, 부기열감 완화, 즉 생강은 관절이 뜨겁고 붓고 욱신거리는 느낌을 가라앉히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반전은 이것입니다. 생강은 혈류를 개선합니다. 관절이 계속 아픈 이유 중 하나는 손상 부위로 혈액이 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공급되어야 치유가 일어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순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으면 관절 주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산소와 영양 전달이 빨라져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럼 강황과 생강을 어느 비율로 먹어야 하나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이 두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답은 바로 다음 섹션에서 다룹니다. 같은 강황과 생강을 먹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타이밍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와 소화 속도가 달라져서 섭취 시점이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공복에는 강황이 자극적일 수 있고 속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메스껍거나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가 가장 안정적이고 흡수도 좋아집니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황가루 1작은술 약 측이, 생강가루 또는 생강즙 1-2작은술 따뜻한 물 200ml. 이 조합이 노년층 관절 회복에서 가장 연구가 많은 조합입니다. 여기에 후추한 꼬집을 추가하면 커큐민 흡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후추를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작은 체크포인트 하나. 당신은 혹시 통증이 심한 날만 강황 생강을 챙겨 드시나요? 그렇다면 효과를 크게 못 느끼셨을 겁니다. 한겸 효과는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소셜 CTA 하나 드릴게요. 이 정보가 부모님이나 지인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관절 통증은 빠르게 악화되지만 빠르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노년층이 자주 겪는 소화체 흡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강황과 생강의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화와 흡수의 변화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전 왜 효과가 늦게 와요? 라고 묻는데 그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60세 이후 위산 분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위산은 음식의 분해뿐 아니라 영양소를 몸속으로 보내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은 그냥 삼킨다고 흡수되는 성분이 아니라 지방, 담즙, 위산이 함께 만나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는 강황을 먹었는데도 몸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쇼가올은 뜨거운 물에서는 빠르게 풀리지만 위산이 약하면 장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흡수가 떨어집니다. 즉, 흡수 루트를 최적화하는 것이 관절 개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침 식사 직후 따뜻한 물과 함께 소량의 지방을 곁들여 드세요. 예를 들어 요거트 한 숟가락, 견과류 몇 알, 계란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방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정보올이 2인 7배나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은 강황을 물에만 타서 드시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효과를 절반만 느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노년층 특성이 있습니다. 장의 이동 속도 감소입니다.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움직이면 영양 흡수 시간이 길어져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 점막 기능이 약해져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황생강을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더 좋은 이유죠. 따뜻한 온도는 장 점막을 깨우고 흡수를 돕습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많은 분이 생강차는 저녁에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생강은 혈류를 개선해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오히려 저녁 식사 후 한 잔은 소화가 느린 노년층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단,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증상이 있는 분은 밤 늦게가 아니라 저녁 식사 직후가 좋습니다. 당신의 관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뻣뻣하고 움직일수록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염증과 순환 문제가 동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강황생강은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는 기초 회복제가 되어줍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는 강황생강 관련 오해와 진실을 다음 섹션에서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강황과 생강은 간단한 식품 같지만 노년층에게는 오해가 특히 많은 대표적인 한겸 조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잡아드리면 당신의 관절 회복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겁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강황은 많이 안에 먹을수록 좋다. 전혀 아닙니다. 커큐민은 하루 전무 5g 이상 먹어도 흡수가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고 과량 섭취는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해 소화불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오히려 하루 총량을 줄일수록 흡수 효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통증이 있을 때만 먹으면 된다. 관절 통증은 염증의 끝자락입니다. 이미 염증이 꽤 진행된 뒤에야 통증이 나타나요. 그러니 통증이 있을 때만 강황토 생강을 드시는 건 불이 크게 번진 다음에 물 한 컵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통증이 있을 때가 아니라 통증이 없을 때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생강과 관련 있습니다. 생강은 속이 따뜻해지니까 위에 자극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생강은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가 약한 노년층에게 긍정적입니다. 단지 공복에 먹을 때 자극적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먹는 습관 하나만 지키면 생강은 매우 안전합니다. 네 번째 오해. 강황은 물에 타면 흡수가 잘 된다.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상은 반대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지방, 후추, 생강과 함께 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강황을 물에만 타 마신다면 효과를 20% 30%밖에 못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이 놀라는 사실, 생강과 강황을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항산화 기능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이건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릴까요? 혹시 밥 먹고 바로 누워버리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 습관은 강황성 생강 흡수를 30% 이상 떨어뜨립니다. 소화가 느려지니 영양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강황 생강과 함께하면 관절 회복 속도가 놀랍게 빨라지는 추가 루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강황과 생강만으로도 관절 회복은 충분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더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3분 관절 순환 루틴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통증이 있는 관절은 대부분 순환이 떨어져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관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 공급이 줄면서 치료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강황생강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 아침 루틴은 막힌 순환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이 만날 때 회복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루틴은 매우 간단합니다. 1무릎 주위 원 그리기, 30초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발목으로 원을 그리듯 10번 회전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관절액을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 허벅지 앞쪽 쓸어 올리기, 30초 손바닥으로 허벅지 앞을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변 림프 순환을 도와 붓기를 줄입니다.
3. 무릎 접고 천천히 펴기. 1분 통증이 허용되는 만큼만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건 무릎 연골에 신선한 관절액을 공급하는 핵심 루틴입니다. 4. 생강 강황, 음료 마시기. 30초 루틴 직후 따뜻한 강황 생강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면 관절 주변 모세혈관 확장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면 관절이 딱딱한 금속에서 따뜻한 고무처럼 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딱딱해진 관절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작을 하고 마시면 아침 첫걸음이 정말 달라져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강황 생강이 안에서 염증을 잡고 3분 루틴이 밖에서 순환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회복 루틴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이 조합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강황과 생강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의사로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1.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을 드시는 분은 강황 생강이 혈액 응고 시간을 늘릴 수 있어 멍이 잘 들거나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 담석증이 있는 분,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담석이 있는 분은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하지만 강황은 위 점막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4. 수술 예정에 있는 분 강황은 출혈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수술 2주 전에는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층은 조금만 양과 타이밍을 조절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강황을 빈속 건강차처럼 마시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가 지금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강황 생강이 좋다고 해서 관절 보조제나 진통제를 끊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 둘은 역할이 다릅니다. 보조제, 연골 재료 공급 진통제, 통증 즉각 완화 강황 체해 생강, 염증의 뿌리를 줄임. 이 세 가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안전 체크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당신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일 관절 회복 루틴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7일 동안 실천하시면 관절의 무거움, 아침 뻣뻣함, 서 있을 때의 뻣뻣함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의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 7일 회복 루틴을 소개합니다. 1일차 몸의 리듬을 되찾으세요. 아침 식사 직후 강황 1티스푼 플로우 생강 1리탄 후 5티스푼 저녁에 따뜻한 수건으로 2분간 온찜질 관절 순환 운동 3분 인타 후 2일차 식사 시간 최적화 강황 생강 플레이 요구르트 1스푼 마시기 등과 어깨 스트레칭 3분 추가 누우기 전 무릎 굽힘 및 신전 15회 3일차 부기 완화 생강 약간 추가 최대 1티스푼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수분 보충 무릎 주변 림프 배수 1분 4일차 혈액순환 증진 순수 생강과 강황 실내에서도 충분히 걷기 10분 추가 저녁 식사 후 소화 촉진을 위해 걷기 5분 5일차 관절낭 안정화 가능하면 후추 약간 추가 종아리 다리 마사지 3분 무릎 원 20회 6일차 통증 변화 확인하에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 얼마나 아픈지 확인하세요. 도움이 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7일차 회복의 징후를 확인하세요. 앉고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느껴보세요. 무릎이 덜 뜨거운지 확인하세요. 이것은 강황과 생강이 몸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이렇게까지 오셨다면 관절에 이미 약간의 회복 징후가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릎 사후 허리, 고관절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깊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관절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작은 염증, 반복된 자세, 나이 들며 줄어드는 순환 속도, 몸속 깊은 곳에 미세한 마모가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전히 없애려면 극적인 변화보다 작고 꾸준한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강황과 생강은 그 꾸준함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침 첫 걸음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서 있을 때 통증이 줄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밤에 누웠을 때 욱신거림이 없어지면 그 하루 전체가 편안해진다는 것을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함께 거쳤습니다. 관절이 왜 가장 먼저 아픈지, 염증이 어떻게 조용히 관절을 공격하는지, 강황의 커큐민이 염증 스위치를 끄는 방식 생강이 햄 혈류를 열어 회복을 돕는 과정, 노년층에게 맞는 섭취 타이밍과 조합 잘못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오해들, 관절이 빨리 좋아지는 3분 순환 루틴, 그리고 7일 회복 계획까지. 이 모든 정보는 당신이 통증 없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지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하고 마음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관절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염증 관리와 순환 회복은 나이가 몇이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강황 생강 루틴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관절막과 연골 표면, 그리고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과 핏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바꾸어 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매일 목격합니다. 아침에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이 조금 더 편해지고, 걷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나고, 밤에 뒤척일 일이 줄어드는 것.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면 어느새 통증 중심의 삶, 이 아니라 움직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7일이 다른 누군가의 7일과 만나 변화의 흐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작은 요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결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당신과 같은 분들의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회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절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